반갑습니다. 저는 이정민 훈장이고요. 예, 오늘 수업은 한글 2014서부터 시작을 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간에 광복절이 한번 쉬고 그 다음에 개천절인가요? 10월 3일 날 또 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일정을 보면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중간에 제가 빨갛게 글자를 넣어놨어요. 광복절이라고 쉽니다 라고 하고, 그런데 이제 두 번 빠지잖아요. 우리가 두 번 빠지면 한 번 보강을 해야 돼요, 의무적으로. 그래서 10월 31일 날 여기 보면 10월 31일 날 보강할 겁니다 라고 말씀을 드려놨어요. 그래서 두 번이 빠지기 때문에 12주로 수업은 세팅되어 있지만 13번째 주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예요. 10월 31일 날 하는 거로.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교재는 요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세 가지를 공부하시는 책자로 되어 있고요. 버전별로 좀 설명을 이따 드릴 겁니다. 예. 그래서 엑셀하고 한글 배우시고 그 다음에는 엑셀하고 파워포인트 배우시고 그래서 계속 돌아가시면서 두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해서 학습하시면 되고, 이번에 배우시는 내용은 도대체 뭐냐 하는 것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한글이 2014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하고 엑셀은 2013을 배워요. 근데 한글은 현재 2019 버전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요. 2020 버전까지 출시가 되어 있고, 엑셀 파워포인트는 2019 버전까지 출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최신 거를 구매를 하셔야 되든지 해야 되는데, 최신 거 구매하시려면 비싸고 어차피 기능은 거의 같아요. 우리가 장작대고 가마솥 걸어놓고 음식하는 거 아니잖아요. 가스레인지나 전자레인지를 이용할 쓰시지 않습니까? 전기 압력밥솥 쓰시잖아요. 전기 압력밥솥 3전 모델이나 지금 모델이나 밥하는 데는 지장 없는 것처럼 프로그램도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왜 갑자기 2014, 2013을 했냐? 요 지난 기수까지는 2010으로 수업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전반기까지는 2010 버전으로 통일을 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프로그램을 개발한 회사들이 있잖아요. MS 회사나 한컴이라는 회사에서 이 오래된 버전들, 2010 버전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해도 해결을 안 해주겠다라고 했어요. 보안 업데이트를 안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면 보안 업데이트를 안 해주면 문제를 사용하다가 해킹을 당하거나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비자 과실이야 이제는. 예전에는 보안 업데이트를 하니까 개발자가 책임을 져주는데 이제는 소비자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만약에 여러분 공부하시다가 문제일치된 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손해를 보잖아. 그래서 그것도 문제가 있고, 국가기술 자격 시험에 버전을 2016으로 상향 조정했어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럼 엑셀 2013하고 엑셀 2016하고는 버전이 다르잖아요. 그래도 2013하고 2016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맞춘 거예요. 한글은 2020으로 또 시험을 보겠다고 하는데 2020이나 2014나 2010이나 사실 기능은 똑같아요. 기능은 똑같고 뭐가 조금씩 추가된 것들이 있는데, 그 추가된 거 우리 안 배우거든요. 기본적인 것만 배우는데 공부하시다가 문제시 될 것 같아서 버전을 상향 조정해서 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기수 때까지는 공부하던 책자가 낫권으로 되어 있는 책을 갖고 강의를 했었어요. 낫권으로 된 거를 따로 사서, 이건 2010 버전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겠다고 센터에서 하니까 교재를 변경하는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책이 비싸요. 두꺼운 책들은 다 못 배우고 또 솔직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우리가 지금 보여드리는 요 교재로 통일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또 몇 년 지나면 이 강의실에서는 또 버전을 업그레이드 하겠죠?
그때 가면 또 이제 교재가 바뀌어서 강의를 하겠지. 저도 역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공부하시면 되고, 그렇다면 저도 한번 프로그램을 실행해 볼 텐데요. 보세요. 한글 2014가 여기 있어요. 지금 보이세요? 여기. 요렇게 요건 2010이고 요건 2014인데 2010을 먼저 실행해 보여드리고 요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2014는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그럼 얘하고 비교를 해보면 어디가 차이가 나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때깔이 좀 다르다. 그렇죠? 때깔이 좀 다르죠. 그렇죠? 자, 오려두기, 복사하기, 붙이기, 모양 복사, 모두 선택, 조판부, 지우기, 글자 모양, 문단 모양, 스타일. 여기 보니까 쪽, 여기 가로, 세로 모양, 가로 모양, 쪽 여백, 바탕 쪽, 단, 글자 바꾸기, 표, 차트, 도형, 그림, 그리기, 마당. 똑같네?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 말고 안으로 들어가면 조금씩 달라졌어요. 그렇지. 예전에는 그냥 나물을 무쳐 먹었는데 거기다 들기름을 좀 더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고소하고 맛있는 것처럼 얘도 뭔가 가미가 됐어요. 그냥 겉으로 봐서는 다 똑같아. 그리고 우리가 느끼는 거는 똑같아요. 진짜. 우리가 느끼는 거 똑같아.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그램이 원래 얘네들은 밖에 나와요. 아이콘이. 근데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는 밖에 있지 않고요. 안에 들어가 있어요. 요렇게 겉에 있지 않고 시작 버튼이라는 거 있어요. 여러분 시작 버튼이 어디 있나 한번 눌러 보실래요? 화면 제일 왼쪽 밑으로 내려가시면 네모난 깃발 그림처럼 4개 붙어 있는 거 있어요. 제일 왼쪽 밑에. 얘를 누르시면 창이 떠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뜨나요? 네, 이게 시작이에요. 자, 우리 키보드 좀 볼게요. 키보드. 요 키보드 먼저 보세요. 이제 키보드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 위에가 뭐가 있어요? ESC라고 적혀 있어요? 예. ESC가 역할이 뭐냐면 제가 메모를 해드리겠지만, 자, ESC라고 돼 있죠. ESC. 요거는 요렇게 읽어요. Escape라고 읽어요. 이거는요 탈출이란 뜻이에요. 탈출. 아무 때나 탈출할 때 쓰는 거야. 내가 시작 버튼 눌렀는데 에이 안 할래. 그럼 그 ESC 누르면 빠져나오고. 이해되시겠어요? 예를 들어 뭘 저장하려고 들어갔다가 우리 보통 끝에 있는 X 누르잖아. X. 그냥 ESC 누르면 돼. 그럼 만능이야 얘가. 취소할 때 쓰는 만능 키라고 얘가. 그 다음에 제일 아랫줄 볼게요. 제일 아랫줄에 컨트롤 CTRL이라고 있어요. CTRL? 자, 여기 CTRL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이렇게 읽어요. 컨트롤이라고 읽어. 컨트롤. 그래서 컨트롤 하고 뭐 누르세요 라고 제가 얘기할 거예요. 컨트롤. 그 다음에 요것도 있나 보세요. 요거. 알터네이터라고 해요. 알터네이트. 대체란 뜻인데 대체. 이게요. 저는 영어를 별로 이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올림픽 경기 같은 거는 다 영어로 진행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우리 그 뭐 컬링인가 있었죠. 컬링. 그 뭐 영미 유명했던 그 컬링 팀. 거기 보면 주전 선수 몇 명 있고 후보 선수도 나오잖아요. 후보라는 단어로 알터네이트라고 써 있더라고. 대신한다는 뜻으로 후보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요런 것도 있죠. 키보드에 보면 시프트라고 있죠. 시프트. 이건 그냥 원래 시프트예요. 이거는 상승이라는 단어 뜻을 갖고 있어요. 상승.
저기 어디 그 뭐 임대 아파트 이름이 시프트야. 거기 살면 내 시불이 상승한다는 뜻이겠지. 이게 지나가는 사람이 야 저긴 아파트가 키보드인가 봐 시프트래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시프트 그러면 원뜻은 상승이라는 거 이런 뜻인데 모르는 사람은 야 이거 키보드인가 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거는 다른 말로는 위껏. 우리 키보드에 보면 그 골뱅이 기호, 뭐 샵 기호, 달러 기호 이런 거 보이세요? 그러니까 시프트 키를 누르고 숫자를 누르면 그 위에 있는 기호가 찍히는 거죠. 그래서 위것을 선택할 때 시프트 키를 누르라는 뜻이야. 근데 이거는 미국 사람이 만들었잖아 키보드를 미국에서. 그러니까 우리말로 이거를 해석하려니까는 좀 헷갈릴 수 있지만 그러려니 하고 배우셔야 돼. 예, 그렇죠. 예. 그런데 그 사이에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왼쪽이나 오른쪽이나 네모난 깃발 그림 또 하나씩 있죠. 그게 시작이에요. 눌러보세요. 그거 누르면 시작이 열려. 시각장애인들은요 마우스를 못 쓰잖아요. 보여야 마우스를 클릭하지. 다 키보드로 하는 거야. 키보드로. 키보드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잖아. 이렇게 막 움직이죠. 제가 키보드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각장애인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에는 내가 어디를 가고 있는지를 음성으로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깔아놓거든요. 그럼 여기는 탐색, 여기는 약한비, 서울 이렇게 음성으로 나와. 요건 넷플릭스, 요거는 엑셀 2013 이런 식으로 음성을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을 틀어놓으니까 시각장애인들은 이렇게 키보드를 가지고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 되게 잘해요. 근데 우리 눈이 멀쩡히 떠 있잖아. 못하면 안 되지. 여기도 저는 이렇게 걸어놨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한글 2014라고 밑에 있거든. VP. 그래서 얘를 실행하면 되는 거였는데 한글이 2010 나오고 나서 2014가 나올 때 이름을 VP라고 하나 더 줬어요. 그래서 한글 VP라고 얘기를 했었어. 과거에는. 야 VP가 뭐냐 그랬더니 2014 버전이래. 그래.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냥 2014 VP라고 이름을 쓴 거지. 그 다음에 2016도 나왔고 네오 NEO 뉴라는 의미로 2016 네오가 나왔고 2020이 나왔고. 자 실행하면 이렇게 보이는데요. 여기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통일시킬 게 하나 있어요. 보기라는 메뉴 가보실래? 보기 어딘지 잘 보셔야 돼요. 자 지금 편집이라는 메뉴가 이렇게 있고 그 옆에 보기라는 메뉴가 있고 입력이라는 메뉴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르시면 이것도 용어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잘 아셔야 돼요. 자 왼쪽 거 두 번째 거 누르세요. 세 번째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으니까 보기라는 메뉴 탭을 누르세요 라고 할 거야. 그럼 보기 밑에는 문단부, 조판부, 교정부 이런 글자가 보이죠? 근데 그 문단부에 네모가 써있네. 네모. 걔 한번 눌러보세요. 문단부 앞에 네모가 있잖아요. 네모. 걔를 누르면 뭐가 체크가 되죠? 그러면 체크 안 돼 있을 때하고 체크 돼 있을 때 뭐가 다른 거 화면을 구성해 보세요. 문단부를 안 볼 때하고 문단부를 볼 때하고의 차이점을 아셔야 된다고. 뭐가 껌뻑껌뻑거리는 데가 있죠? 그 껌뻑거리는 데가 뭐 기호가 보여. 기호가 이렇게 엔터 누른 것처럼 이걸 보시는 습관을 꼭 가져주세요. 문단복 설정하는 거. 예. 자 이제 우리가 한글 2014를 실행해서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거는 보기 탭이라 그래요. 이거를 자 편집 탭, 보기 탭, 입력 탭, 서식 탭이라고 그래요. 명칭이
예전에는 보기 메뉴 누르세요 라고 했는데 그 메뉴라는 글자를 이제 버전이 바뀌면서 전 세계에서 통일시킨 게 좌우로 펼쳐지죠. 이거를 탭 구조라 그래. 탭. 예. 탭이라는 거는 좌우로 펼쳐지는 구조, 그런 구성을 탭이라 그래. 탭. 용어가. 그러니까 과거에는 왼쪽에 있는 보기 메뉴, 뭐 서식 메뉴, 뭐 삽입 메뉴 이렇게 누르세요라고 하다가 오늘부터 보기 탭, 입력 탭, 뭐 이렇게 무슨 탭 하고 부르더라 이거지. 용어가 그렇다 이거지. 예. 그 보기 탭에 들어가서 우리 뭐 눌렀다고요? 문단부호를 선택하는 거, 문단부호에 체크하는 거죠, 그렇죠? 예, 이거를 꼭 하는 습관을 가지세요. 예. 차이점은 잘 모르겠어요. 차이점. 아까 체크한 거하고 안 한 거. 문단부호를 선택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요. 이렇게 엔터 표시가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렇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면 초보자들은 뭐가 보이잖아 화면에. 정신없다 그래요. 근데 이거를 봐야만이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어요. 강의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설명을 하는 거니까 내가 이거를 강의를 안 듣고 나 혼자 써도 되잖아. 사용할 때는 안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러다가 꼭 실수할 때가 생긴다고. 근데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제가 요거를 해주세요 라고 한 거지. 그 다음 두 번째, 오른쪽으로 가보세요. 보기라는 메뉴 탭 오른쪽에 가면 뭐가 있나 보세요. 100% 쪽맞춤. 그 쪽맞춤 눌러보세요. 쪽맞춤. 쪽맞춤하면 이렇게 작아지죠. 이게 종이 한 장이야. A4 용지가 여러분 문서 만들 때 가로로 만들어요? 세로로 만들어요? 세로로 만드니까 쪽 모양이 이렇게 나왔지. 쪽맞춤. 자, 그럼 폭맞춤 하면 어떻게 돼? 폭맞춤 하면 쫙 펼쳐지죠? 그러면 우리가 쓰는 종이가 세로 용지인데 그 세로 용지의 한 줄을 봤을 때 화면에 꽉 채우겠다 이거지. 그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글을 써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왼쪽에 보시면 쪽윤곽이라고 있어요. 쪽윤곽. 그쪽 윤곽을 누르면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쪽 윤곽을 눌렀더니 이 커서라고 하는 게 위로 올라가고 다시 누르면 아까처럼 좀 내려가고 그러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 엔터 커서 위에 보면 기역자, 니은자처럼 뭐 이렇게 선이 그려져 있죠? 오른쪽도 그렇잖아요. 오른쪽도. 이 오른쪽도 보면 기역자, 니은자처럼 뭐 보이죠? 왼쪽에도 있고요. 그렇죠? 저 아래에도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백이에요. 여백. 우리가 글을 쓰면 종이 제일 왼쪽 위에다 쓰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위쪽 왼쪽을 띄워놓고 글을 쓰잖아요. 그 여백을 보면서 작업할 거냐 여백을 보지 않고 작성할 거냐 라고 하는 건데 뭘 해도 상관은 없어요. 이거는요. 근데 제가 여백을 보면서 글을 쓰면 글자가 이렇게 보이고요. 여백을 제가 안 보이고 글을 쓰면 글자가 좀 크게 보이죠. 글자가 좀 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여백을 보면서 작성하는 것을 보여드리지 않고 여백을 감춰놓고 글을 쓸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하세요. 보시려면 보시고 안 보시려면 안 보셔도 상관없어요. 이거는요. 글 쓰는 거는 지장이 없지만 여러분 보시기에 큰 글자로 보여드리려고 저는 하는 것뿐이고 그렇게 여기까지만 해놓으면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에 기본을 하는 과정은 마무리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느냐? 이제 글을 한번 써봐야지. 자, 제가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따라 써보세요. 맞나? 이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려워. 다른 거로 쓸래요. 왜냐면
뭐 시프트 누르는 게 너무 많아. 자, 여기까지 1점만 썼어요. 한번 요거를 여러분이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크니까 이쪽은 더 잘 보이는데. 자, 우리가 문서를 작성하는 거에 대한 설명을 좀 마저 드릴 텐데요. 우리 교재를 보면은 화면에 뭐가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데 당장에 급한 건 그게 아니고, 자, 한번 볼게요. 여기 보니까는 이렇게 써 있어요.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화면 구성도 알아보고 메뉴가 뭐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문서를 만드는 이유를 알아야 돼요. 문서를 작성한다, 다른 말로 생산한다 그러잖아요. 문서를 만든다, 문서를 작성한다, 문서를 새로 생산한다 그러는데 이유가 뭐죠? 여러분, 문서를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이력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보고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뭐예요? 전달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전달. 예. 또 하나는 뭐가 있을까요? 보존한다 그래. 보존. 그러니까 보관이라는 거, 보관보다 기간이 긴 경우를 보존한다 그래요. 행정용어로 보관은 1년이고 보존은 3년, 5년 이상을 보존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두고두고 보겠다 이거죠. 그럼 제가 이 글 쓰는 이유는 뭐예요? 이렇게 전달하는 거죠. 그럼 전달만 하나? 저장해서 공방에 올려놔야 돼요. 그 여러분이 또 보셔야 되잖아. 그러니까 보존도 해야지, 보관도 해야 되겠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글을 잘 써야지. 그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글자 수정이에요. 글자 수정을 잘 하셔야 되는데, 이 글자 수정이 사실은 뒤에 나오긴 나와요. 근데 앞에 계신 분이 급하신 마음으로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먼저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여기 보시면 아까 글자 입력하는 건 했잖아요. 그렇죠? 텍스트라는 건 글자인데 이걸 입력하는 과정에서 글자를 고쳐야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걸 한번 좀 볼게요. 첫 번째 순서가 뭐죠? 그냥 무작정 입력하는 거죠. 글자를 입력해야 되겠죠. 근데 글자에는 영문도 있고 한글도 있고 기호도 있고 숫자도 있고, 키보드를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음에 키보드에 없는 것도 있죠. 이걸 특수문자라 그래요. 하트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 전화기 모양 같은 거 우리 키보드에 없잖아요. 이거를 입력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또 한자도 입력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외국어도 입력을 해야 돼. 일본어 뭐 이런 거, 하여튼 이런 거를 입력을 잔뜩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글자를 수정을 해야죠. 고치는 건데 이 고칠 때 잘 보셔야 돼요. 자, 키보드를 한번 열어볼게요. 키보드를 보시면 아까 엔터 누르면 문단이 바뀐다 그랬어요. 문단. 줄 바뀌는 게 아니라 문단이 바뀌는 건데, 하여튼 뭐 바뀌지 않습니까? 위에서 아래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면 방향키가 있죠. 방향키를 움직여 볼 거예요. 방향키.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해볼 거예요. 자, 여기다 글을 썼잖아요. 우리가 여기다 글을 썼는데, 우리가 아까 길이 보존하세까지만 썼단 말이에요. 그럼 마우스를 클릭하지 마시고 키보드로 한번 가보죠. 키보드로 올라가는 거, 내려가는 거. 근데 더 이상 내려갈 게 없잖아. 더 이상은 못 내려가요. 더 내려가고 싶으면 엔터 눌러야 내려가는 거야. 엔터 누르면 막 내려가죠. 그렇죠. 그럼 잘 보세요. 제가 문단보를 아까 가렸어요. 어디까지 글 썼는지 모르죠.
여기까지 글자가 들어가 있는 건지 모르잖아. 이렇게만 보면. 그런데 문단보를 보는 순간 불필요한 글자들이 여기 줄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문단보를 보라는 얘기야. 왜냐면 이게 잘못해서 페이지가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페이지가. 근데 문단보를 안 보면 페이지가 넘어가는지 모르잖아. 근데 문단보를 보면 요거 표시 보이죠? 이런 거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줄이 보이네. 줄. 여기 이런 게 보이잖아. 이렇게 페이지가 바뀐 게 보이잖아. 이렇게 제출하면 시험에서 빵점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한 장으로 작성하시오 그랬는데 2장이 된 거잖아. 페이지가 하나 더 늘어났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빵점 처리된다고. 그리고 이걸 실제로 프린터로 인쇄하면 여기까지는 한 페이지로 나오고 나머지는 빈 종이가 하나 쓱 나오죠? 근데 레이저 프린터는요, 빈 종이가 들어가면 열에 의해서 구워져요. 잉크젯 프린터는 글자가 없으니까 빈 종이만 샥 나오는데 레이저 프린터기는 드럼이라는 열기구를 통해서 나오는 거라서 종이가 변형돼요. 그럼 다음에 써먹기가 불편할 수도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차원에서 조심하셔야 될 게, 그래서 제가 문단보를 꼭 봐주세요 라고 한 건데, 자, 여기에서 제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는 아시겠죠? 그렇죠? 그럼 왼쪽 거 눌러보세요. 왼쪽 거. 키보드 왼쪽 방향. 왼쪽으로 가죠, 지금요. 왼쪽 가잖아, 지금. 왼쪽 가는데, 왼쪽으로 한참 가다가 더 이상 왼쪽이 없잖아요. 제가 앞에다 놨잖아요. 여기 앞에. 그러면 왼쪽이 없으면 올라가요. 얘는 왼쪽 오른쪽도 없던 애잖아. 왼쪽 누르면 올라가. 이렇게 왼쪽으로 가다가 올라간다고. 없으면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자, 이번엔 거꾸로 오른쪽 방향키를 누르면 오른쪽으로 가다가 더 이상 오른쪽이 없잖아요. 그러면 내려가. 맞죠?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원리는 아셔야 돼요. 반드시. 자, 커서를 중심으로 방향키가 있잖아요. 방향키. 좌우 상하 방향키 있잖아요. 방향키로 이동하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라, 오른쪽으로 가라, 올라가라, 내려가라 이렇게 하다가 글자 부분에 가서 고쳐야죠. 수정하고자 하는 자리, 수정하고자 하는 위치에 와서 글자를 수정해야죠. 여기서 수정이라는 말은 삭제하거나 삽입하거나 글을 다른 말로 교체하거나 이거를 수정한다 그래요. 불필요한 글자가 들어가면 지워야 되고, 글자를 빼먹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집어넣어야 되고, 아까처럼 글자를 잘못 썼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동해물과 이거를 고쳐야 되잖아. 지워야 되잖아. 교체해야죠. 새로 바꿔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럴 때도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수정을 할 때 입력을 하고 나서 삭제할 거냐, 삭제를 해놓고 입력을 할 거냐.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앞에다가 1절 이거 집어넣으면 들어가잖아. 그럼 1절이란 이 글자를 지울 때는 어떻게 돼요?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지우는 것도 요령이라. 여러분 키보드를 보시면 엔터 위쪽에 백스페이스라고 있어요. 백스페이스 찾으셨어요? 엔터 오른쪽에는 딜리트 키라고 있어요. 딜리트 키. 요거로 지우는 건데, 먼저 백스페이스는 뭐냐면요, 커서를 기준으로 왼쪽 글자를 삭제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자, 여기 아무데나 가서요, 아무데나 클릭해 놓고 백스페이스를 눌러보세요. 엔터 위에 있는 거, 얘를 누르면 얘는 방향이 왼쪽 방향으로 돼 있잖아요. 누르면 글자가 왼쪽에 지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키보드로 다시 쓰면 글자가 들어가겠죠. 그렇죠? 예. 그 다음에
딜리트 키가 있어요. 딜리트 키. 딜리트 키. 줄여서 그냥 델 키로만 쓰는데 이거는 커서를 기준으로 오른쪽 글자를 삭제할 때 쓰는 거예요. 역할이 좀 달라요. 지우는 거 딱 두 개예요. 지구상에. 딜리트, 백스페이스. 근데 저는 습관이 딜리트를 많이 써요. 왜냐면 백스페이스는 그 위에 있잖아요. 딜리트보다 백스페이스가 위에 있죠. 딜리트는 그 위에 백스페이스가 있어서 키보드를 서로 누를 때 귀찮아 올려 누르기가. 딜리트를 많이 써요. 글자 쓸 때는 두 개를 쓰지만 글자가 아닌 거를 삭제할 때는 딜리트로만 지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글자가 아닌 개체라 그래요, 파일이라 그래요, 폴더라 그래요 를 삭제할 때는 딜리트 키로만. 삭제하는 거예요. 글자일 때는 백스페이스로도 지우고 딜리트로도 지우지만 글자가 아닌 거를 지울 때는 무조건 다 딜리트 키로만 지우는 거예요. 딜리트가 활용도가 높아요.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컴퓨터를 열어가지고 이 안에 자료를 보고 있는데 요 자료가 뭐가 좀 불편한 자료가 있는 거예요. 이거. 필요 없으니까 지워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지울 땐 다 딜리트로만 지우는 거예요. 다른 거는 못 지워요. 딜리트로만 지우는 거예요. 백스페이스를 누르면은요, 위치가 바뀌어요. 위치가. 백스페이스는 위치를 바꿀 때 쓰는 키거든요. 글자를 입력할 때는 백스페이스 누르면 글자를 지워지지만 그 외에는 글자를 지우는 기능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꼭 딜리트로만 쓰세요 라는 건 아니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자, 여기 잠깐 보세요. 제가 여기다 줄을 많이 썼어요. 줄을 많이 입력했잖아요. 이 줄은 어떻게 지우나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어요. 한 줄도 글자예요. 한 줄도 글자예요.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잘 보시면은 왼쪽하고 위쪽하고 한 형제고 오른쪽하고 아래쪽이 형제예요.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다 보면 아래로 내려가죠. 왼쪽으로 가다 보면 올라가죠.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요거 잘 메모하셔야 돼요. 왼쪽 거랑 위쪽 거는 형제지간이고 오른쪽 거는 아래쪽하고 형제지간인데, 지금 여기 가서 백스페이스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이 없잖아요. 올라가면서 지워. 그럼 여기서 백스페이스 누르면 어떻게 돼요? 가짜가 지워지죠? 거쳐 지우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커서가 여기 있을 때는 딜리트를 누르면 띵띵띵띵 올라오지. 그렇지? 올라오지. 그럼 여기 있을 때는 어떻게 돼? 딜리트 누르면 얘가 지워지잖아. 지금 이렇게. 어떻게 지워야 돼? 이때는 백스페이스로 지워야지. 거꾸로 띵띵 올라가면서. 딱 두 개예요. 두 개. 이거를 처음에는 외워야 되고 아, 왼쪽 거 지운다, 아래 거 지운다 그러면 뭐 누르고 이런 거를 머릿속에 잘 기억하셨다가 키보드 두 개니까 두 개를 갖고 연습을 하시면서 내 손가락이 외워져야 돼. 몸으로 기억해야 돼. 이거는 아, 이때는 아, 백스 딜리트 누르면 지워지겠구나. 이게 아니라 딱 보면 딜리트가 눌려져야 돼. 여기서는 이렇게 딜리트가 눌려져야 돼. 요거. 그 다음에 이 글자를 고쳐야 되는데 지우고 고칠 건지, 지워 가면서 고칠 건지, 고치고 지울 건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 그때그때 달라요. 글자를 쓰고 나서 이렇게 얘를 지우면 되잖아. 아니면 얘를 지우고 나서 써도 되잖아. 그렇죠?
예.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얘기야. 방법은 여러 가지. 자,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그 딜리트 키 위에 뭐가 있나 잘 보세요. 딜리트 키 위에 뭐가 있나 보세요. 인서트라는 키가 있나요? 예, 인서트라는 키가 있어요. 인서트. 이거는 삽입이라는 말로 쓰는 단어인데, 예, 얘를 누를 때마다 이 키를 누를 때마다 화면에 변화가 생겨요. 볼게요. 어디가 변화가 되는지. 자, 인서트 키를 막 눌러보면 어디가 변하나 보세요. 어디가 변화되는지 잘 모르시죠? 제일 아랫줄. 수정하고 삽입. 그렇죠. 이걸 아셔야 돼. 삽입이냐 수정이냐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삽입 상태에서 글을 많이 써요. 수정 상태가 아니라. 그런데 이걸 누를 일이 없는데 왜요? 그러는데 딜리트를 누르다가 모르고 삽입을 인서트를 누르면 수정으로 변해요. 아래쪽에 수정이라는 글자 보이세요? 그게 삽입으로 변한다고. 얘를 마우스로 클릭해도 돼요. 한번 해보세요. 얘를 클릭하면 삽입 수정으로 바뀌죠?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다가 삽입 상태에서는 글자를 쓰면 밀려나가죠? 밀려나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수정 상태로 바꿔놨어요. 수정 상태로 바꿔놨는데 이 수정 상태에서는 자, 다시 한번 써볼게요. 수정 상태에서는 지워지면서 고쳐가면서 쓰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편하신 여러분이 몸으로 느끼시고 쓰셔야 돼. 그러니까 앞에 이름을 쓸 때 홍길동 씨에 관한 서류를 쓰고 있었는데 내용은 거의 같아. 홍길동 씨 귀하라고 써놓은 거야. 여기다 홍길동 귀하라고 써 있는데 그 다음에는 일지매래. 그러면 여기다 일지매라고 쓰면 되잖아. 이렇게. 그런데 이게 보세요. 홍길동이라고 써놓으니까 일지매가 밀려나가니까 또 지워야 되잖아. 여기다 일지매라고 쓰니까 홍길동이 밀려나가니까 또 지워야 되잖아. 그럴 때 그 인서트 키 눌러서 수정 상태로 놓고 글자를 쓰면 지워가면서 고쳐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편하신 대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는 지금 안녕하세요라는 거 제가 지울 거고 이 글자가 지금 동으로 써야 되잖아요. 그렇죠? 얘를 지우고 쓰고 나서 지워도 되고 아니면 잘못된 글자를 먼저 지우고 그 다음에 글자를 거기다 쓰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하시면 돼요. 이제 머릿속에서는 대략 알아들을 것 같은데 이게 내 몸이 기억을 하지 않으면 못해요. 이거는 내 몸이 기억을 해야 되거든. 내 몸이. 예, 그래서 굉장히 많이 연습을 하셔야 돼요. 대략 여기까지만 설명을 드리고요. 우리 교재 나와 있는 내용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이 화면 구성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하라고 해서 그거를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한글 2014라고 하는 것이 2013년도 10월 9일 한글날 나왔어요. 2016 버전은 2015년 10월 9일 한글날 나와요. 꼭. 그 전년도 한글날에 꼭 행사를 열어서 행사에 참여하시는 분한테 무료로 배포를 해요. 그 무료를 받아가지고 또 중고 매장에 팔더라고. 한글 14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한글시 2010은요 25만원, 부가세 25,000원부터 275,000원이고 2014부터 가면서 가정용은 약 3, 4만원, 기업용은 3, 40만원. 한 10배 비싸요. 기업은요.
그리고 2016 같은 경우도 가정용은 3, 4만 원, 5, 6만 원 정도 해요. 그래서 하나의 프로그램을 사서 우리 집 컴퓨터 하나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3대까지 설치할 수 있는 건 가격이 좀 비싸고, 하나를 사서 나만 쓰겠다라고 하면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리고 이렇게 강의실처럼 학교처럼 기업처럼 컴퓨터가 100대다 그러면 100개의 프로그램을 사야 돼요. 하나 가서 돌려막기 하면 안 돼. 예. 그러면 개발자가 굶어 죽잖아요. 그렇죠? 예. 하여튼 그렇게 돼 있는데, 여기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아까 제가 메뉴를 누르면 옆으로 펼쳐집니다. 펼치는 메뉴를 뭐라 그랬어요? 탭 구조라 그랬죠? 그런데 뭐가 밑에 펼쳐지죠? 옆으로 펼쳐지죠? 입력 누르시면 뭐 표, 차트 해갖고 뭐가 나타나잖아요. 얘를 리본 메뉴라 그래요. 리본. 옆으로 머리띠처럼 펼친다 그래. 리본 메뉴라고 하고요. 보안, 뭐 검토, 도구, 검토에 가면 우리말 맞춤법 검사도 해요. 그러면 맞춤법 시작하면 철갑을 두른 듯 했는데 띄어쓰기 하라는 얘기지. 근데 제가 운율 맞추려고 붙여 쓴 것 뿐이고 띄어쓰기 하라는 거지. 그냥 지나가고, 구름 없이, 이것도 구름 한 칸 띄고 없이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게 3, 4, 3, 3 이렇게 해갖고 운율을 맞추다 보니까 4, 3 맞추다 보니까 쓴 것 뿐이고, 밝은 달도 밝은 달은 하고 이렇게 써라는 얘기지. 근데 우리 시를 쓰거나 시조를 하거나 가사를 쓰면 띄어쓰기 좀 안 맞잖아요. 그렇죠? 리듬에 맞춰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데 띄어쓰기나 맞춤법이 틀리면 어떻게 돼요? 안 되죠. 그 사람은 자기소개서 써서 회사에 내면 안 받아줘. 아니, 받아줘도 그 사람은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말도 못 쓰는 사람이 뭘 회사에서 근무하겠냐 라고 해서 인사 담당자가 빠꾸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이거를 자기소개서 써가지고 나서 맞춤법으로 돌려보면 틀린 글자 띄어쓰기 맞춤법 틀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싹 고쳐갖고 저장해서 보내야지. 그런 기능이 검토에 있다는 거예요. 검토. 자, 보기는 뭐라고? 보기는 이렇게 볼 건지 저렇게 볼 건지, 아까 폭맞춤으로 볼 건지 쪽맞춤으로 볼 건지, 문단보를 볼 건지 안 볼 건지, 쭉인각을 볼 건지 말 건지, 이렇게 보는 거. 그런데 원래 메뉴는요 이렇게 안 생겼고, 그 옆에 화살표 보세요. 화살표. 그 보기라는 글자 옆에 보면 화살표가 나 있죠. 예전 메뉴가 이렇게 나왔었거든. 예전 메뉴가 이렇게 생겼었어. 그래서 여기에서 화면을 확대하겠다, 축소하겠다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MS사가 2007년 버전서부터 리본 메뉴라는 거로 바꿔놨어요. 근데 한글 2007은 2006년에 나왔거든. 10월 9일날. 그러니까 못 따라갔어. 2010 버전서부터가 이렇게 간 거야. 아래 한글 2010부터.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라는 메뉴를 누르면 펼쳐지는 거하고, 보기 옆에 있는 화살표 눌렀을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메뉴 구조하고 거의 같아요. 거의 같고, 2020 버전은 이게 더 달라요. 2020 버전은 이 보기라는 메뉴 눌렀을 때 펼쳐지는 리본 메뉴하고 그 옆에 있는 펼침 목록에 나오는 펼침 목록이라 그래요. 이 메뉴랑 같은 거 있지만 추가된 것도 있어요. 그게 좀 어렵더라고. 2022 어떻게 보면 편리해진 거지.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 보기 메뉴에 가보시면 아까 네모 체크했더니 선택되고 해제되고 하는 거 있었죠. 상황선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이런 것도. 네모 안에 있는 걸 선택하면 선택, 다시 누르면 해제. 그 다음에 여기 한자 발음 표시라는 거 화살 보이세요? 근데 얘를 마우스를 갖다 대보면 물숫자가 이렇게 보이는데, 그 물숫자 한자 밑에 빨간색으로 수라고 써있는 이 그림하고 아래 한자 발음 표시 화살표하고 마우스가 달리 나타나죠. 달리 나타나잖아요. 격자도 그렇게 나타나나요? 격자? 근데 개체 이동 안내선도 그래요? 근데 여기 전체 화면이나 쪽인각은 어때요? 그림이나 글자나 갖다 대면 툭 같이 움직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여기 편집 화면 나누기는
자세히 보시면은 아까 어떤 애는 위에 그림 있고 글자 있고 두 가지가 따로따로 마우스가 움직이는데 여기 편집 화면 나누기 갖다 대보면 그림하고 글자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거기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기능이. 모르면 그냥 그림을 누르시면 되고 자세한 걸 알고 싶으면 글자를 누르시면 돼요. 화살표를. 글자를 화살표를 누르시면 뭐가 나타나. 화살표가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뭔가 더 있어요 라는 뜻이에요. 아까 위에 복이라는 옆에 화살표 누르면 뭐가 펼쳐졌잖아, 이렇게. 이게 펼친 목록이라는 그림이에요, 화살표가. 펼친 목록이란 기능인데 그 중에 맨 위에 거가 기본 기능이에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위에 거가 기본이고 그 그림이 그거란 뜻인데 모르시면 그냥 안 하셔도 되고 우리가 당장에 급한 건 아니니까 이런 거는. 그 다음 보기 옆에 화살표 눌러보세요. 보기 옆에 화살표 누르시면 첫 번째가 화면 확대 축소죠. 네. 근데 그 옆에 괄호 열고 S 괄호 닫고 점점점. 네. 그 밑에 쪼균각은 점점점 없고 없어요. 표시 숨기기는 화살표가 있네. 화살표가 있는 건 뭐라 그랬어요? 뭔가 더 있어요 라는 뜻이라 그랬죠. 네. 그 화살표 있는 애가 여러 개 있죠. 아래로 내려가면 창 목록도 점점점, 화면 확대 축소도 점점점이죠. 점점점이라는 메뉴는 눌러보세요. 짠짜라다 나고 창이 하나 더 떠. 이거를 대화상자라 그래요. 대화상자. 사람하고 얘하고 대화를 해야 되잖아. 그 대화상자로 호출할 때 쓰는 게 어느 메뉴든지 간에 점점점 있는 애들, 점점점 있는 애들 누르면 뭔가 이렇게 나타나. 그러니까 겁내지 마시라고. 다시 보세요. 우리 청소년들, 어린 학생들은요, 여기 있는 메뉴들 한번 이것저것 눌러보세요 그러면요 다 눌러봐요. 어른들은요 눌러보세요 그러면 안 눌러요. 겁난데 뭐 눌러서 뭐 이런 것 나타나면 겁이 난다는 거지. ESC 누르면 다 빠져나가요. 자, 여기에서 지금 메뉴를 알아보는 건데 다시 보면은 지금 요렇게 돼 있는 거 있죠. 요렇게 돼 있는 거 이런 거 또는 요렇게 구성되어 있는 애 있잖아요. 이거요. 이거는 뭐라고요? 펼친 목록이라고. 펼친 목록. 다른 말로 뭐다? 또 다른 메뉴가 있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내려가는 거나 오른쪽 방향으로 되어 있는 이런 거 더 있다라는 얘기고, 점점점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다? 대화 상자가 열린다. 대화 상자라는 말은 사람하고 컴퓨터하고 대화를 해서 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걸 대화 상자라 그래요. 이런 것들이 컴퓨터에 똑같아요. 엑셀도 이렇게 생겨 있고 파워포인트 이렇게 생겨 있고 한글도 이렇게 생겼고 포토샵도 이렇게 생겼고 다 그래요. 똑같아요. 이게 화면 구성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는 파워포인트는 저 점점점하고 한글 2014에는 점점점하고 같은 기능이다 이거야. 근데 한글 2014에 가서 점점점 기능 배우고 파워포인트에 가서 엑셀 가서 점점점 메뉴 기능 배우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똑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엑셀에서는 엑셀에 있는 기능을 좀 배우고 파워포인트에 가서는 파워포인트적인 기능을 배우고 포토샵반에 가서는 포토샵 기능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라고 하냐면 이래. 자, 파일에 가서 저장할 거고요. 불러올 거예요. 오늘 수업 끝났습니다. 그건 한글로 해도 되잖아. 똑같잖아. 파워포인트도 똑같잖아. 저장하고 불러오는 거는. 여기는 기능들을 배워야지. 기능. 아, 이거 누르면 뭐가 펼쳐지는구나. 이거는 다 아는 거니까. 여기 입력에 가면 입력이라는 메뉴를 누르면
그림 불러오는 기능은 뭐고, 스크린샷 기능은 뭐고, 글맵시는 뭐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배운다는 거지. 예. 자, 문서 마당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문서 마당. 요거 한번 해보고 하면 좀 재미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애국가를 써봤는데, 이거는 제가 아까 여러분들 키보드 연습하는 걸 좀 하려고 글자를 써보라고 한 거고요. 우리가 평상시에 애국가 쓸 일은 없잖아. 혹시 여러분 신문 사절 이런 거 글자 써서 대문에 붙여본 적 있어요? 예전에 시골길, 서울에도 그런 게 있겠지만 대문에 개조심 써 있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알고 봤더니 개가 너무 조그매서 밟힐 것 같아서 개조심하랬대. 개가 무서우니까 조심하라는 게 아니라 뭐 우유 넣지 마세요. 뭐 신문 사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한번 만들어 보려고 그래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파일에 가면 파일 새 문서라고 있는데, 새 문서를 덜컥 눌러버리면 그냥 빈종이가 생겨요. 근데 새 문서를 가만히 눌러놔, 이렇게 새 파일에 가서 새 문서를 딱 누르면, 아니 가만히 가면 옆에 뭐가 펼쳐지죠. 펼쳐지잖아. 그때 이렇게 천천히 내려가면 사라지고, 여기서 휙 가면 돼. 휙 못 가면은요, 휙 못 가면 옆으로 가세요.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가서 기역자 니은자로 움직이면 돼. 이게 빠르시면, 마우스 동작이 빠르시면 휙 가면 돼요. 근데 이제 처음 컴퓨터를 공부하시는 분이나 마우스 조작이 좀 서투르시면 금방 못 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세워라 내워라 다른 데를 거치고 가거든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거치고 가다 보면 그 메뉴가 사라지지. 빨리 가면 휙 가면 되는데, 그럴 때는 무조건 옆으로 가는 거예요. 옆으로. 개처럼 옆으로 가면 전혀 이상 없어요. 화살표가 있는 데를 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내려가면 돼. 내려가면 여기에 문서 마당이라고 있을 거예요. 문서 마당. 문서 마당은 여러분 구청에 가보시면 혼인신고서, 무슨 뭐 신고서, 뭐 건축대장 무슨 뭐 신고서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문서가 들어있는 데예요. 자, 문서마당 꾸러미 한번 가보세요. 최근에 이용한 문서마당은 없으니까 여기 보면 문서마당 꾸러미라고 있잖아요. 꾸러미. 공공기관 문서. 이게 뭐야? 감가상각비 등 명세서래. 이게 뭔 소리야? 결혼원. 저 결혼합니다. 그러니까 며칠간 휴가 달라는 얘기죠. 경력증명서. 그 다음에 공가, 휴가, 결근, 지각, 조퇴계, 공로금 지급 신청서, 공적조서. 공적조서 아세요? 이 사람이 이번에 대통령 표창을 받아야 되겠는데, 그러면 뭔가 이 사람 일 열심히 했다고 써줘야 되잖아. 공적조서. 그냥 일반 종에다 쓰면 안 되고 요 양식에다 써야 돼. 공공기관 문서예요. 그 다음에 인터넷 문서라고 있어요. 인터넷 우체국 문서. 인터넷 우체국 문서라고 있죠. 인사드립니다 뭐 이런 거. 조문 답례글, 고의원 초대장 뭐 이런 거 있죠. 가정문서 한번 눌러보세요. 가정문서. 2014 버전이라서 2015년 얘기가 나오네. 가훈 1, 가훈 2 이런 거 있어요? 가훈 1 선택하고 열기 눌러보세요. 가정문서에 있어요. 가정문서. 제가 파일에 가서 새 문서에 가서 여기는 문서마당에 가서 가훈 1번이를 딱 선택했는데 뭐 이상하게 화면이 반만 보이잖아. 그렇죠? 그럼 보기라는 데 가서 폭맞춤을 하면 돼. 폭맞춤, 폭이 탁 맞춰지잖아. 우리 배운 지 불과 하루 이틀 지난 거 아니야. 여기에 가서 꼭 맞춰. 보기. 네. 그러면 얘를 고치지 말고 여기다가 가운을 입력해서 써 있잖아요. 그럼 얘를 클릭해.
그런데 보잖아요. 근데 글자가 왼쪽에 몰려 있네. 글자가 왼쪽에 몰려 있죠. 이거 지워야 돼. 아, 지우는 게 아니고요. 예. 이 거기를 클릭하고 쓰면 돼. 예. 아, 거기 써 있잖아. 이것을 클릭해서 쓰라고. 예. 이 글자가 왼쪽에 몰렸으니까 요거를 클릭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정렬. 그리고 여기 가시면 하나, 둘, 셋. 잘 자란 아이콘 보이세요? 예. 여기 미리 보기라고 있다. 미리 보기. 미리 보기. 미리 보기 어디 있는지 아시겠어요? 네. 한번 보세요. 얘를 눌러 보셔. 그러면 이거 참 이쁘게 나왔네. 이렇게 인쇄가 될 거래. 프린터 셔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급훈, 교훈, 사훈 여기다 이렇게 하지. 그렇죠. 근데 요즘은 또 캘리그라피 잘 하시는 분 있더라고. 그러면 화선지 딱 펼쳐놓고 캘리그라피로 멋있게 쓰지 이렇게. 그래갖고 그거를 컴퓨터로 정리해가지고 걸어놓기다 그러지. 근데 저처럼 손이 악필인 사람이나 캘리그라피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 이렇게 써야지. 근데 저희 집도 가훈이 있어요. 저희 집 가훈이잖아. 저희 집 가훈 길어요. 그래서 함축한 게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거실에 붙여놓고 애들 방에도 붙여놓고 안방에도 붙여놓고 주방에도 붙여놓으니까 꼴도 보기 싫다고 다 뜯어버렸더라고. 이게 무슨 가훈이냐라고 이게. 잘 먹고 잘 살자가. 이거는 아빠가 하는 얘기지 어떻게 이게 우리 집 가훈이냐고. 하여튼간에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거죠. 자, 또 보세요. 그 옆에 가시면 이번에는 이제 파일이 아니라 그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하얀색 세문서라고 보이죠? 그 옆에 보면 화살표 있죠, 화살표. 누르시면 있잖아, 문서마당. 그럼 또 있잖아, 이렇게. 냉장고 물품 목록 이런 것도 있고. 저는 여기다 이런 것도 썼었어요. 결혼 이런 거 있잖아. 예. 사절 이거 있잖아요. 사절. 상장 이런 거. 아 이거. 아기 발달표. 아니. 거기야 이거는 뭐 산모수첩에 있더라고. 주간 간식표. 주간 식단표 한번 찾아보세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있나. 이거는 절대로 만들지 마세요. 댁에서. 이걸 딱 만들어 가지고 그래 오늘 공부했으니까 여기다 간식표를 써보자 라고 냉장고에다 붙여놓는 순간 여러분은 죽습니다. 엄마 왜 오늘 주간 간식표에 보면 뭐라고 써있는데 왜 안 해줘요? 그리고 여기 또 무서운 거 하나 있어. 주간 식단표가 있어. 주간 식단표. 이번 주는 아침에 뭐를 먹고 저녁에 뭐를 먹고 여기다 이렇게 써놨는데 처음에 쓰니까 멋있게 쓴다고 여기다가 샥스핀 요리. 샥스핀을 봤어야 샥스핀을 하지. 된장찌개, 김치찌개,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써놓으면 무슨 식단이 그러냐고 또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요렇게 한다는 것만 기억하시라고. 이렇게. 그리고 우리 나이에 이렇게 식단표를 만들면 이쁘죠? 네. 진짜 그러네요. 그래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안 할 거니까 닫아야지. 저 오른쪽 X. 저 오른쪽 끝에 가면 X 있잖아요. 그렇죠? 얘를 누르면 저장하겠느냐 물어봐. 아까 뭐라 그랬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문서를 만드는 이유가 왜? 전달하려고 보존하려고 만들려고 했는데 보니까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럼 저장 안 하면 그러면 지워지는 거지. 이것도 저장 안 할 거야. 이렇게 저장 안 할 거야. 가운도 좀 더 생각해보고 다음에 하면 돼. 저장 안 하면 되고. 근데 이거는 저장 한번 해보려 그래.
얘 저장 한번 해보자고. 자, 저장을 할 때는요, 종료하려고 그러면 저장하겠느냐 말겠느냐 묻기도 하고, 아예 처음부터 저장을 하면서 가도 돼. 파일에 가면 저장하기라고 있어요. 찾아보세요. 파일에 가면 저장하기라고 있고요. 그와 똑같은 그림이 여기도 있어요. 아까 미리 보기 옆에. 화면 어디 찾으셨어요? 얘 눌러도 돼요. 파일에 가서 저장하기를 누르면 대뜸 물어보는 게 뭐냐? 어디에다 저장할까요? 뭐하라고 저장할까요? 우리가 책을 샀어. 그럼 책을 어디다 꽂아놔야 되잖아. 네. 그럼 이게 안방 책꽂이인지 자네들 책상에 있는 책장에 꽂은지 거실인지 주방인지 위치를 알아야 되고, 어차피 책은 책이라고 써있지만 컴퓨터에서는 이름이 필요하거든. 이름이. 그래서 뭐라고 저장할 거라고 물어보는데 기본적으로 내 문서에 저장하겠다 그래요. 내버려 두시고 바탕화면에 저장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얘가 이름이 처음에 애국가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이름도 자동으로 애국가라고 들어가 있을 거예요. 보시면 확인하셨어요? 저장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와 달리 저 윗줄에 애국가라고 떠. 저 윗줄에 애국가라고 뜨고 저렇게 나타나. 자, 그럼 얘를 닫을 거예요. 이제 저장했으니까 닫아도 되잖아요. 저장했죠? 네, 이제 저장했으니까 이거를 한번 다시 불러보는 연습을 해봐야지. 자, 오늘 아까 애국가를 작성하다가 다 못했어. 다음에 또 하려고 글을 쓰다가 저장을 해놓은 거야. 그래서 이제 다음에 시간이 나길래 다시 이 프로그램을 실행을 하겠지. 바탕화면에 있는 한글 2014를 실행하면 창이 열렸지 않습니까? 그럼 얘를 다시 불러와야 되잖아. 이어서 할 거라면. 새로 할 거라면 쓰면 되지만 그때는 파일에 가서 불러오기라고 있어요. 불러오기. 자, 파일이라는 메뉴는 뭐가 있어요? 새로 만들겠느냐, 만들다가 저장하느냐, 저장해 놓은 걸 불러올 거냐, 프린터로 인쇄할 거냐, 인쇄하기 직전에 미리 한번 볼 거냐, 이런 거를 선택하는 게 파일에 있어요. 보기는 뭐라 그랬어? 아까 보기는 문단보를 볼 거냐 안 볼 거냐, 쪼김각을 볼 거냐 안 볼 거냐, 폭맞춤으로 볼 거냐, 이런 거 어떻게 볼 거냐. 입력은 뭐가 있을까? 뭐를 입력할 거. 여기다 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입력할 줄 아는 건 키보드로 글자 쓰는 거 외에는 없거든요. 근데 여기 입력에 가보면 별의별 걸 다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 자, 불러오기를 누르시면 여기 애국가라고 딱 있단 말이야. 아까. 그럼 얘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도 되고 얘를 더블 클릭해도 돼요. 자, 선택을 하죠. 원하는 항목을 선택하고 열기를 누르면 짠 하니 열리지. 자, 글을 이제 불러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불러오면 당연히 어디에 있는지 여기 써 있어. 애국가라는 문서를 불러와서 지금 글을 쓰고 있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안익태라고 이렇게 글자를 쓰고 저장을 하겠죠. 또 글자를 썼으니까 또 저장을 해야 되겠지. 그때 파일에 가서 저장을 눌러도 되고 아니면 그 저장 아이콘이 있다 그랬죠. 잠깐 보세요. 제가 파일을 불렀다가 이 메뉴를 뺄 거야. 그러면 ESC 누르면 돼. 키보드에서 오른손으로 마우스 만지고 키보드로 조작하다가 내가 어떤 메뉴를 불렀는데 이런 메뉴를 불렀는데 안 할 거야 이거. 그럼 이 메뉴를 빼려면 다른 데를 클릭해야 돼요. 이 메뉴를 다른 데를 클릭해야만 이 메뉴가 사라지는데 ESC 누르면 빠져나가잖아. 아까 ESC 누르는 거 있었다 그랬죠? 잘 기억하셨다가 잘 활용하시면 된다고. 그리고 세 번째 아이콘이 저장인데 얘를 누르면 형 하고 그냥 저장이 돼요. 근데 아까랑 다르죠? 아까 최초 저장할 때는 어디에다 저장할 거냐, 뭐라고 저장할 거냐 물어봤는데
지금은 어때요? 아까 저장하던 데 있었잖아. 거기 계속 추가돼서 저장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글을 쓸 때 우리말만 입력하는 게 아니라 숫자, 기호, 영문, 특수문자, 한자, 다른 나라 말도 입력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우리 교재는 나와 있는데 쉬운 거부터 한번 해볼게요. 쉬운 거부터. 글자 입력은 지금까지 다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1절이라고 쓰면 숫자도 쓰고 우리말도 쓰고 점 누르면 되지. 그래서 한 칸 띄어야 돼. 1절 점 썼잖아. 점은 기호예요. 기호. 이런 기호를 쓰면은 보편적으로 한 칸을 띄운다. 우리나라 규정이에요. 이거는. 따옴표를 열고 나서는 띄우질 않지만 따옴표를 닫고 나서는 띄워야 되고, 우리나라 말에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법으로 정해졌어요. 법으로. 그래서 그 법을 어기면 벌금 내는 건 아니지만 공문서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에 사용하는 문서니까 법 규정대로 작성을 해야만 돼요. 우리는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까 그랬지 않습니까? 띄어쓰기나 맞춤법 틀려가지고 자기소개서 써서 보내면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거를 잘 할 줄 아셔야 돼요. 기호다면 한 칸을 띄운다라고 잘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숫자는 써봤어요. 숫자. 그 다음에 점도 눌러봤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느낌표 이런 거 있잖아요. 느낌표. 느낌표가 어디 있어요? 제일 윗줄 숫자 1번 위에 있죠. 근데 그냥 누르면 1이잖아. 그러니까 Shift 키가 양쪽에 있는데 아래쪽에 보면 왼쪽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기호를 쓸 거라면 오른손으로 Shift 키 누르고 왼손으로 느낌표를 찍어야지. 아니면 이렇게 안익태 이렇게 써있는 자리에다가 괄호를 양쪽에 넣고 싶어 그러면 괄호는 9번하고 0번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Shift 키 누르고 오른손으로 괄호를 열고 이렇게 해야 되겠지. 괄호 닫는 걸 눌러야 되겠지. 그러니까 왼손과 오른손이 적절히 움직여 줘야 돼요. 그래야 글자를 잘 입력할 수가 있겠지. 예. 그러니까 키보드에 있는 글자를 입력이 어려운 건 아닌데 키보드에 없는 글자 넣는 게 어려운 거지.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무래도 한자 문화권이니까 한자 입력하는 것도 할 줄 아셔야 돼요. 참고로 한자를 굳이 바꿔서 작성할 일은 없어요. 그런 한자 사용법은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여기 한번 가보세요. 애국가라는 글자 뒤에다 클릭하시고요. 키보드로 움직이셔도 되고 뭐 마우스로 거기를 뒤에 클릭하셔도 돼요. 편하신 대로 하세요. 그 다음에 키보드에 보시면 한자라는 키가 있을 거예요. 스페이스바를 중심으로 오른쪽에는 한영이 있고 왼쪽에는 한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한자를 누르시면 이렇게 애국가가 시커멓게 변하면서 뭐가 이렇게 나타날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뭐가 나타나지는지. 그러면 여기 한글인데, 요 한글인데 그 옆에는 애국가가 밑에 뭐라고 써 있냐면 애국가 발음이 애국가 이렇게 발음이 되나 봐. 그 다음에 밑에 명사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국민이 부르는 노래 우리나라의 국가, 그래서 시상대에서 애국가를 불렀다라고 돼 있고 그 밑에 뭐라고 써 있죠? 사랑의 마음 신변의 총 13액 나라국. 근데 그 옆에 발음기호 있어요. 발음기호? 이게 코, 케, 코, 케 뭐 이렇게 되나요? 그 발음이? 이게 중국어 발음이에요.
중국어 발음. 다시 보세요. 요 글자에다 놓고 한자 키를 누르면 이렇게 해당되는 한자가 있는데 없을 수도 있겠지만 애국가는 원래 유명한 글자라서 나오잖아요. 이때 얘 한자별 단어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낱글자별로 옆에 보면 중국어 발음 기호도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얘를 선택을 하고 바꾸면 어떻게 될까? 바뀌었지. 바뀌었잖아. 근데 엄마 이게 무슨 한자야? 라고 애가 물어보면 뭐라 그래? 아빠한테 물어봐 이러지 말고 한자키 눌러볼래? 한자키를 누르면 우리말로 바뀌잖아요. 다시 한자키 누르면 한자를 또 바꾸려고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이때 잘 보셔야 돼. 아까처럼 한자로 홀랑 바꿔놓으니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보는 사람이 있어서 그 아랫줄에 뭐가 있어요? 한자 옆에 우리말로 같이 표기할 거냐, 우리말 옆에 한자로 달아줄 거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고 이렇게 쓰면 된다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애국가라는 글자를 굳이 한자로 고치지 않아, 한자로 표시하지 않아도 알아듣잖아요. 그래서 방송이나 언론이나 신문이나 잡지 이런 데서는 한자를 가급적으로 안 써요. 우리말로 써요. 우리말로. 그런데 조선왕조실록 이런 얘기는 우리말로 쓰면 못 알아듣잖아 또. 그때는 한자 원문을 써야지. 오래된 문헌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까? 진품명품 보면 옛날에 한자로 써놓은 글들은 그대로 써주고 우리말로 풀어주면 되니까. 근데 지금 이런 거는 굳이 우리말로만 써도 알아듣는데 굳이 한자로 바꿀 필요는 없다는 얘기지. 사용법은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보면 뭐 길이 보전하세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길이 보전에다 전자에다 뒤에 클릭하고 한자키를 누르면 전만 나오거든. 왜냐면 세자에다 클릭하면 길이 보전하세는 한자가 없잖아. 근데 보전은 한자거든요. 그때는 이거를 단어를 블럭을 잡아야 돼. 아까 애국가는 블럭을 안 잡아도 통으로 나온다고. 근데 무궁화 이런 거 한자로 나온단 말이야. 무궁화가 나온단 말이야. 삼천리 한자가 나온다고. 화려강산 화려하고 강산 따로따로 나오는데 길이 보전하세 그러면 전자 뒤에다 클릭해 놓으면 길이 보전이라는 한자가 없어서 이 두 개를 따로 블럭 잡으시고 한자키를 누르면 보전이라는 한자가 쭉 나온다고 이렇게. 근데 보전이 되게 많죠 단어가. 요 보전, 저 보전 되게 보전이 많아요. 보배 보자에 전자도 있고 길이 온전하게 보호해서 유지한다는 이게 보전이 이 말 같은데 길이 보전하세 이렇게 해서 한자로 이제 바꾸는 거지 이렇게. 남산도 한자죠. 동산, 남산, 북산 있으니까 남산도 있을 테고. 철갑도 한자인가? 불변, 뭐 우리 기상, 일편단심 이런 거 한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일일이 바꾸는 연습을 해보시는데 댁에서 한번 해보세요. 어떤 거는 공활 이러면 단어가 나올 수도 있지만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글자를 블럭을 잡으시라고. 블럭 잡는 건 아시죠? 마우스로 누른 상태로 지나가는 걸 우린 드래그 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드래그를 해서 한자키를 누르면 그 글자에 대한 한자만 나온다고. 그래서 공활한데 라고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걸 우리말로 바꿀 때는요 글자 뒤에다 놓고 한자키 누르면 바뀌어요. 블럭을 잡는 게 아니라. 한자로 바꿀 때는 자 여기 한자로 바꿀 때는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글자 뒤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한자키 눌렀죠? 한자키 누르기. 또는 어떻게 했어요? 글자를
블록 설정해서 그 다음에 한자키 누르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런 방식으로 하면 되지. 글자 뒤에다 클릭하고 한자키를 누르면 통째로 바뀌는 경우가 있고, 그게 안 되면 원하는 글자만 블럭을 잡아서 블록 설정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여기서 따로 쓰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한자를 한글로 바꿀 때는, 한글로 변경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자 뒤에 클릭하고 그 다음에 한자 키를 누르면 우리말로 바뀌어요. 블럭 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예.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특수문자 입력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키보드에 없는 글자가 특수문자예요. 특수문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키보드에 없는 기호를 특수문자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너무너무 많아요. 몇백 가지, 몇천 가지, 몇만 가지가 될 수도 있잖아요. 해골바가지 그림도 있을 거고, 콩나물 음표 그림도 있을 거고, 수학적인 기호, 화학식인 기호, 뭐 몇 센티미터, 몇 킬로, 평방제곱미터 이런 단위 기호도 있고 되게 많아요. 자, 어떻게 하냐면 입력 가보세요. 입력이라는 메뉴를 클릭하시면 오른쪽으로 문자표, 당구장 표시, 그 다음에 문자표, 화살표 있죠. 이 당구장 표시를 누르면 한번 해보세요. 원래 이 당구장 표시를 누르면은요, 기존에 사용했던 기호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여기서는 한 번도 안 썼나봐. 그래서 안 쓰면 자동으로 이렇게 떠요. 자, 여기 문자표, 화살표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도 문자표 누르셔도 되고, 하여튼간에 그 당구장 표시로 돼 있는 거, 일명 당구장 기호라고 하는데, 얘를 누르면 사용자 문자표, 유니코드 문자표, 한글 HNC 문자표, 완성형 문자표 이런 거 써 있죠. 자, HNC는요. HNC는 이찬진 씨가 처음에 이 프로그램 개발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문자표 들어가면 딱 한글 문자표 얘만 있었어요. 옆에 세 가지가 없었고 이것만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2000년에 가서 더 추가됐어요. 유니코드 문자표라는 게 추가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있던 문자표인지 추가된 문자표인지 모를 것 같아서 한글 앤 컴퓨터, HNC가 한글 앤 컴퓨터, 한글과 컴퓨터라는 회사 이름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문자표라고 해서 한글 문자표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유니코드라는 문자표가 생겼고 여러 가지 문자표가 생긴 거예요. KS는 한국공업규격 문자표고, 자, 유니코드는요 전 세계 언어가 다 나와요. 유니코드는 전 세계 언어가 다 나오는데 희한한 거 다 나와요. 라틴어도 있고, 그리스어, 아르메니아, 히브리어, 아랍어, 그 나라 말들이 이상한 거 있잖아. 영어, 불어, 독일어, 이태리어, 스페인어 비슷비슷하죠. 추가된 것들 몇 개 있지만 다 있어요. 여기 아랍어, 그 다음에 어느 나라 말이 특이하죠? 미얀마, 버마, 티베트 글자, 티베트. 그 다음에 예전엔 버마라고 불렀죠. 미얀마라고 불리우는 나라. 이 나라 말도 이 알파벳이 다른가 봐요. 우리말도 보세요. 우리말도 알파벳이 되게 많아요. 훈민정음을 창제하신 세종대왕께서 28자를 만들으셨는데 그 중에 4글자는 임진왜란 전후로 사라지고 아래아가 1933년에 사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1990년에 이찬진이라는 사람이 아래아를 부활시켰잖아. 한글.
여러분 이렇게 어떻게 씁니까?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 어떻게 써요? 이거 아래 하잖아, 아래야. 어떻게 쓰는가 해보세요. 히읗 누르세요. 아까 이거 나왔을 때 ESC 누르면 빠진다 그랬잖아. 자, 히읗 아 눌렀어요? 한 번 더 누르세요. R을 두 번 누르면 아래 아예요. 영어로 하면 어떻게 되죠? 이거죠? HAAN이잖아. 영어로 말하면. 맞아요? 그래서 이 한글을 개발한 회사 이름이 한컴인데 예전에 한컴 도메인이 이렇게 썼었어요. HAANCOM 한컴. A가 왜 들어갔는지 두 번이 왜 들어갔는지 아는 사람은 우리나라 사람밖에 없어. 그렇잖아. R을 두 번 누르면 아래아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하나 뺐어요. 국제표기법으로 이렇게 쓰고 있어.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 자 보세요. 왜 이래 글자가. 랏 말싸미 뭐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이런 거 있잖아. 고문에 보면 이거 이렇게 되는지 어떻게 뭐 튕기게 서로 문자와로 서로 사마티 아니할세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고문 입력할 때도 가능하지. 이렇게 예.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게 보시면 여기에 문자표에 가보면 우리나라 한글 자모에 보면 쌍시옷도 있고 뭐 여기 보면 뭐 니은 기역도 있고 비읍 지읒 있고 쌍비읍 이거 뭐야 순경은 쌍비읍이네. 이거 순경은 비읍이고 뭐 이런 기호가 있었나봐. 우리는 지금 현재 안 쓰지만 예전에 이런 걸 썼나봐요. 이런 글자도 썼나봐. 이게 무슨 뭐라고 읽어 이거를? 자 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한번 써볼게요. 자 이게 여기 순경은 미음이래. 여기다가 아까 그 기호를 쓰면 이거 뭐라고 읽어? 이게 하나의 글자예요. 옛날 글자래. 이게 옛날 글자. 이거 어떻게 입력하는? 뭐라고 발음해? 묘야, 여야, 오야, 모야, 오야, 묘야, 여야, 비야. 발음 어려워. 근데 우리말에 있었나봐 이런 게. 이런 것도 입력이 가능하고요. 예. 그 다음에 자 이제 글자를 몇 번 쓰시고 나면 요 당구장 표시 눌러도 글자가 안 들어와요. 그러면 문자표 화살표 눌러서 문자표를 누르셔야 돼. 자 보세요. 제가 여기 문자표에 들어가서 한글 문자표에 가서 전각교 1번 중에 요거 이 기호를 넣었단 말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거를 또 넣고 싶으면 또 당구장 표시 누를 때마다 계속 나와요. 똑같은 게 계속 나오는 거야. 방금 전 게. 근데 이 방금 전 건 말고 다른 걸 입력하고 싶으면 문자표 화살표 눌러서 방금 전에 입력한 기호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고르시면 되고 난 여기 있는 거 마음에 안 들어. 그럼 문자표 점점점 눌러서 점점점이 뭐라 그랬어요? 대화 상자라 그랬잖아요. 눌러가지고 이런 걸 다시 누를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그럼 또 당구장 표시 누르면 똑같은 게 나오고 화살표 눌러서 다른 걸 바꾸셔도 되고 마음에 안 들면 다른 거로 고쳐도 되고 이런 것도 고칠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그 문자표 점점점 누르셔야 돼. 당구장표 누르면 방금 전에 입력했던 게 계속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면 문자표 화살표 눌러가지고 문자표 점점점 눌러가지고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뭐 인피니트라든지 뭐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뭐 나누기 기호 곱하기 기호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입력할 줄 아셔야 되고 근데 되게 많아요.
그리스어, 헬라어, 러시아말, 히브리어, 일본어, 가타카나, 히라카나 다 있대요. 전 이게 뭐라고 있는지 모르니까 못 쓰는데 아는 사람은 쓰겠지. 예. 이찬지 씨가 처음에 1990년에 이 프로그램을 개발해가지고 시판을 했을 때 이런 일본어 입력하는 기능, 러시아말 입력하는 기능, 그리스어, 헬라어, 히브리어 입력하는 기능도 다 넣어놓은 거예요. 라틴어 입력하는 것까지 다. 예. 그러니까는 우리는 일본어를 입력하고 싶은데 일본어 입력이 안 되니까는 일본어 아는 사람들이 입력을 못했다고, 이런 게 없었을 때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일본어를 입력을 하겠지. 그래서 입력도 하고. 그러다가 2000년에 와서 국제적으로 동일하게 통일시키자, 기호를. 여러분, 미국 컴퓨터에 우리말 입력하는 기능이 있어요? 없잖아. 여기 넣은 거야. 아까 유니코드 문자표 가면 우리말 자모 이게 있어가지고 외국 사람도 이 뜻을 알면, 그러니까 K-팝 유명해지니까 우리말 많이 배우잖아요. 입으로 입력을 해도 되고, 우리말 자판, 우리말 키보드로 입력해갖고 그거로 키보드로 입력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K-팝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한단 말이지. 나는 에디오파에서 왔어. 그럼 에디오파 입력도 할 줄 알아야지, 이런 거. 예. 몽골 글자도 있어, 몽골 글자. 뭐 말 타고 가는 그림 같은 것도 보이는 것 같고, 뭐 새 그림 같은 것도 보이는데, 하여튼 그 나라 몽골은 이렇게 쓰나 봐요. 크메르, 옛날 캄보디아 글자, 이런 것도 입력하는 기능이 있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라틴어 확장하는 거, 뭐 에디오피아 보충 글자, 뭐 이런 거. 한중일 보수 보충, 부수 보충,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히라카나 따로 있고, 가타카나 따로 있고. 이런 기호들을 가지고 입력할 수 있게끔 한중일 통합 한자도 있고, 아랍어 표준어, 표현꼴, 아랍 글자,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이 안에 있어서 뭐가 많아요. 많아. 이거 국제적으로 쓰는 거라서 다 작동이 돼요. 그러니까는 처음 접하시면, 오, 뭐가 기능은 많은데 저걸 언제 다 공부해요? 언제 다 공부하냐고 그러겠지.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요 짧은 시간에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이 댁에서 연습하시려면 몇 시간이고 몇 날 며칠 걸릴 수도 있다고.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 이거는요. 하루 이틀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저도 1990년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쓰고 있거든요, 이거를. 근데 저는 제가 사용하고 싶은 것만 쓰는 거잖아요. 뭐 굳이 몰라도 되는 건 안 배우거든. 또 그런 걸 배울 사람도 없다고 하고, 그래, 그런 기능이 있는 건 아는데, 궁금하면 도움말 요청하면 더 뜨니까 또 필요하면 또 가서 배우면 되고, 컴퓨터로. 예. 자, 그러면 특수문자 중에는 재미난 게 많아요. 여기 아까 유니코드 문자표는 너무 복잡해서 그렇고, 많이 있지만 너무 복잡하고, 한글 문자표라고 하는 거 있었잖아요. 한글 문자표. 여기 가면 요거는 알고 계셔야 돼. 우리가 러시아, 일본어, 뭐 히브리어 이런 거 입력할 거 아니면 내려오셔가지고 전각기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각기호. 전각기호 일반, 전각기호 로마자, 전각기호 선, 전각기호 원, 전각기호 괄호, 이런 거 있어요. 이런 전각기호에 가보면 우리가 많이 보던 그런 기호들, 뭐 손가락으로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가리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요, 키캡이라고 있어요. 키캡이 뭔지 아세요? 키보드 그림이에요. 키보드. 예를 들어서 제가 컨트롤, 아까 키보드를 썼잖아요. 컨트롤 키.
아까 저 컨트롤하고 키보드 아까 어디다 써놨지? 메모장에다 썼나? 여기 CTRL이라고 써놨던 거 있었잖아요. CTRL. 여기 있다. 여기 CTRL. 이거를 이렇게 쓰지 말고 아까 어디 갔어? 이렇게 써놓으면 키보드에 이렇게 생겼잖아. 키가 훨씬 알아보기 쉽겠죠. 그렇죠?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키캡. 키캡. 예. 아까 제가 이런 얘기했단 말이야. 백스페이스 누르세요 라고 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그럼 알아보기 좀 수월하겠죠? 키보드에 있는 그런 글자를 입력하는 것도 필요해요. A, B, C, D, A라는 글자가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그냥 A가 이게 아니라 이 글자가 아니라 키보드는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써놓으면 알아보기 수월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도 할 수가 있고. 저희 강의하는 사람들은 이런 특수 기호를 많이 쓰거든요. 책에도 옮겨야 되고 문서에도 작성을 해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더 살펴볼게요.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특수 문자를 입력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글자를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글자를 겹치는 경우. 두 글자, 세 글자를 겹쳐서 쓰는 거.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기 보면 글자 겹치는 기능이 있나 찾아보세요. 여기 한자 입력, 입력 도우미에 가보면 있나? 글자 겹치기라고 있다. 입력 도우미. 한자는 아까 우리 보셨잖아. 한자키 누르면 된다 그랬죠? 그것도요. 부수로 찾는 방법, 횟수로 찾는 방법, 색임 입력 이런 것도 있어요. 사실은 색임 입력이라는 건 뭐냐면은요. 엄마 나무 목자 어떻게 써? 그러면 나무 목 쓰면 나와. 엄마 배울 학자 어떻게 써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써야 돼? 학자를 써서 한자키 눌러가지고 이 중에 얘가 배울학인지 무슨 게 이게 배울학인지 이렇게 찾잖아. 이렇게. 그런데 여기 보면 한자 입력에 가서 색임 입력에 가면 배울학 쓰면 뭐야? 나온단 말이야. 이렇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그 중에 이제 입력 도우미에 가시면 여기에 글자 겹치기라고 있어요. 글자 겹치기. 한번 눌러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A 그냥 1 쓸게. 1 2 3 123이라고 쓰니까 동글뱅이 1 2 3이 나왔네. 그러면 제가 1 쓰고 넣기하고 또 입력 도우미에 가서 글자 겹치기 들어가서 2 쓰고 넣기하면 번호표가 만들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인쇄해 가지고 번호표 나눠주는 거야. 이렇게. 입력 도우미 글자 겹치기로 들어가서 얼마까지 겹칠 수 있을까? 98765 97,654도 입력이 되네. 이렇게 되잖아. 대기번호를 97,000까지 가지는 않겠지. 예. 그런데 안에가 하얀 게 있고 검은 게 있어요. 검은 거. 이런 것도 가능하잖아. 입력 도우미 가서 글자 겹치기 가서 네모로 겹칠 수 있어. 네모 형태로 쓸 수도 있다고. 세모 형태로 될 수도 있고. 근데 동글뱅이를 많이 쓰니까 원형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겠죠? 이것도 있어요. 글자끼리 겹치는 거 있어요. 글자끼리 겹치는 거. 지금은 요 네모냐 원형이냐 이거 여기다 겹치는 거지만 글자끼리 겹치기라는 걸 선택해 놓고 여기다가 숫자를 쓰면 글자가 막 겹치잖아. 안에서. 그럼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우리말로 사랑. 그럼 사라는 글자와 랑이라는 글자가 겹친 거지. 사랑. 행복. 그러면 어떻게 돼? 행복이라는 글자가 겹친 거라고. 예전에 보니까 이런 거 겹친 글자를 보여주면서 이게 무슨 글자일까요? 라고 예능에서 나오더라고. 그러면 저걸 막 봐다가 전 무슨 글자가 겹친 거예요? 라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었더라고. 근데 보세요. 여기 있는 글자는요. 여기 있는 글자는 띄어쓰기를 하거나 글자를 고쳐 쓰면 되는데 이 글자는 어떻게 고쳐요? 이 글자에다 더블 클릭하면 고쳐져요. 화면에 떠요. 이렇게 겹친 글자는요. 글자에다가 더블 클릭을 하면 너 글자 고치려고? 고칠 수가 있어. 고칠 수가 있어. 엔터 눌러도 되고 거기 있는 거 넣기 눌러도 되고. 어떻게 한다고요? 해당되는 글자를 더블 클릭해서 고치시면 돼요. 얘는 겹쳤기 때문에 키보드 상에서 풀어서 못 쓰거든요. 다시 겹치는 화면에 들어가서 글자를 고쳐야만이 다시 겹칠 거 아닙니까? 더블 클릭하고 들어간다라는 거. 약간 좀 다르죠, 그렇죠? 예. 여기다가 제가 이거를 이렇게 쓸 거예요. 이정민 쓰면 뭐가 돼 이게요? 이정민 도장이 되죠? 이정민 도장이 되잖아.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고 글자를 크게 하고 작게 할 수도 있잖아. 아직 그건 다 안 배웠으니까. 글꼴도 바꿀 수가 있고 뭐 할 수 있겠지, 그렇지? 이 도장처럼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이 글자를 빨간색으로 만들면 어떻게 돼? 도장처럼 됐잖아. 그러니까 도장 만드는 것도 가능해요. 모양새는 안 이쁘겠지만. 하여튼 그런 것까지도 우리가 계속 공부할 거니까는요. 꾸준히.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또 휴일이라서 못 만나요. 제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냐면 제 홈페이지 공방에 오시면 오늘 복습하신 내용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라고 알려드렸죠. 그래서 제가 집에 가서 영상 편집 다 해서 올려놓고 나면 문자를 한번 보낼 겁니다. 아까 문자 못 받으신 분한테도 다 보낼 거니까는요. 그래서 영상이 올라갔으니까 복습하세요라고 문자 보내고 여러분은 그렇게 해서 복습하시면 되고.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